최근 HMM 민영화 이야기는 정말 뜨거운 감자죠. 저번 영상에서는 HMM의 민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보다는 어떻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그 어떻게는 도대체 무엇인지 정말 구체적인 매각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 공개 입찰이나 스토킹호스 방식입니다. 스토킹호스 방식보다는 공개 입찰 방식이 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HMM은 대우조선해양과는 달리 매물로서 매력도도 높고 산업은행도 또 최대한 좋은 가격으로 엑시트하기를 원할 테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매각이 진행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인수희망자겠죠. 지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곳은 현대차그룹, 포스코그룹, 그리고 SM그룹이죠. 이 가운데 SM그룹은 HMM의 기업 가치를 고려하면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현대차,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와 포스코 위주로 한번 살펴볼게요. 현대차그룹이 HMM을 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당연히 HMM의 사업적 가치, 해운업이라는 업종의 매력, 이런 것도 고려 대상이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승계,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문제일 것입니다. 현대차그룹의 경영 승계는 사실상 완료됐다고 봐야 할 겁니다. 하지만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배구조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로 꼽히는 곳이 바로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순환출자고리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대차그룹 계열사 가운데 정 회장이 유일하게 최대 주주의 자리에 앉아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글로비스거든요. 정 회장이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은 20%입니다. 원래 올해 초까지만 해도 23.29%였는데 2분기에 장외매매를 통해서 지분율을 조금 낮췄어요. 하여튼 이 지분을 최대한 지렛대로 활용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이끌어내려면 현대글로비스의 기업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매년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시장의 관심도도 높은 HMM의 인수는 그야말로 적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HMM이 해운사니까 현대차에 차들을 실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사업적 시너지가 있지 않냐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사실 이게 좀 다릅니다. HMM의 주력 사업은 컨테이너 사업이고 자동차를 컨테이너에 넣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HMM이 더욱 현대차 그룹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대글로비스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지나치게 높은 내부 거래 비중이거든요. 그런데 HMM이 현대글로비스의 연결자회사로 편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2021년 기준 HMM의 매출은 무려 13조 7,941억 원입니다. 이 매출을 세계 곳곳에 수많은 다양한 화주들에게서 내고 있죠. 현대글로비스의 내부 거래 비중이 확 낮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현대글로비스보다 HMM과 오히려 사업적으로 강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물류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거든요. 2020년에는 물류 자회사 출범을 추진하기도 했었죠. 포스코가 HMM의 해운 산업을 통해 다시 한번 물류 사업에 깃발을 꽂으려는 시도를 하고 심지어 해운과 육상을 잇는 거대 종합물류 기업을 꿈꾼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문제는 포스코가 물류 사업에 진출하는 것과 관련된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이런 포스코가 HMM을 인수하고 또 이를 발판으로 종합물류 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다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안 그래도 국내 해운 정책이 HMM의 부활에만 쏠려 있다고 중소 해운사들이 입을 삐죽삐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의 불만에 기름을 끼얹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포스코의 HMM이 인수될 경우 한 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 바로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해운의 공공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포스코는 대주주가 없는 소위 국민기업이죠. 포스코의 주주 가운데 5%가 넘는 지분을 지니고 있는 곳은 1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2대 주주인 블랙락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포스코는 항상 사업을 진행할 때 공공성을 앞세우곤 하죠. 심지어 정치권에서 그걸 요구하기도 하고요. 오너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일반 대기업 산하에 HMM이 들어가는 것보다 포스코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해운의 공공성 측면에서는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다음은 저번 영상에서 간략하게 말하고 넘어갔던 바로 HMM을 국민기업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HMM이 포스코와 비슷한 방식으로 민영화가 된다면 아마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들고 있는 지분을 동일인 소유관계를 설정하고 민간에 나누어 매각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을 두고 동일인 소유관계를 폐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소유 지분 한도는 계속 유지할 가능성도 있죠. 이런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면 결국 국적 선사로서의 공공성을 앞세우는 민영화일 텐데 이게 외국인한테 넘어가게 된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요. 마지막으로는 해진공이 보유한 HMM의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높이면서 산업은행 등이 보유한 지분만을 시장에 내놓는 부분 민영화의 방법을 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진공이 최대 주주로서 HMM을 관리하면서 공공성을 매우 높게 가져갈 수 있게 되겠죠. 대신 민영화로서 얻는 유연성이나
효율성 제고 같은 이점은 상당 부분 포기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정부의 민영화 의지가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이 마지막 방식은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HMM이 어떤 방식으로 매각될지, 누구의 손에 들어가게 될지, 또 그 시점은 언제가 될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느꼈듯이 무게감 있는 국적선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 국적선사가 정말로 국적선사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통해 살아났고 지금 힘차게 부활의 백고동을 올리고 있는 HMM이 성공적 민영화를 통해 세계에서 제일 가는 선사가 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